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양자산업과 아이온큐의 경쟁사들에 대해 분석을 좀 해보는 뉴 웨이브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리게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이온큐의 경쟁사인 리게티, 주가 급락, 그리고 아르키퀀텀, 이건 이제 양자 보안 회사죠. 이 아르키퀀텀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를 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변동성은 참고만 하자. 변동성 보고 급하게 블라방처럼 투자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리게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게티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12불, 거의 13불까지 올라갔다가 횡보를 하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많이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은 3월 2일에 상장을 했는데 11월 중순에 고점이 13불 조금 안 됐고요. 현재 2불 41센트로 80%가량 폭락했습니다. 뭐 이거는 리게티뿐만 아니라 아이온큐에도 적용이 되는 얘긴데요. 이제 특히 9월 6일에 평균 거래량의 7배 정도인 7밀리언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죠. 주가가 무려 37%나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온큐 장기주주방에서 여쭤봤는데 그때는 자세히 몰랐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리게티는 지속적으로 인사이더 셀링, 내부자 매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실적으로만 보시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뭐 당연히 아직 마이너스일 거고 매출은 2.67밀리언을 예상을 했는데 2.13밀리언으로 뭐 아이언큐랑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리게티가 이제 6월 30일 2분기 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184밀리언 정도 됩니다. 근데 아이온큐는 570 정도 됐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한 3배 정도 더 현금을 빵빵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리게티는 아무래도 현금 쪽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나 현금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아이온큐랑 실적은 비슷한데 현금성 자산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부자 매도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기록을 좀 가져와 봤어요. 트랜잭션 매매가 셀이면 판 거고 바이면 산 건데 보시면은 쭉 무려 3탭 동안 수십 건이 될 텐데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팔았죠. 그리고 산 거는 단 한 건입니다. 그리고 양도 보면은 뭐 산 거는 6만 2천 주밖에 안 되는데 판 거는 뭐 어림잡아봐도 몇백만 주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자가 매도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최대 악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투자 심리에 안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버드 마이크라는 사람은 수석 부사장이고요. 데니스 리차드 이분은 법률 고문, 그리고 리게티 체드는 뭐 체드 리게티, 리게티의 CEO고요. 세레다 브라이언 제이 이분은 이제 또 CFO인데 이제 핵심 임원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판 내역 그리고 산 내역을 보면은 판 거는 133만 주 정도 되는데 산 거는 6만 주밖에 안 된다. 2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타가 여기 나왔습니다. 슈퍼노바 파트너.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리게티가 상장할 때 손을 잡고 합병을 했던 스펙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841만 주, 445만 주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량이냐?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핵심 주주들 보유량인데 여기 보시면 슈퍼노바 파트너가 있죠. 1286만 주인데 보시면은 슈퍼노바 파트너스가 이제 스펙 상장 파트너였는데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 842만 주 정도 그리고 워런트 445만 주 전량을 9월 2일에 판매를 했다고 공시가 떴는데 안타깝게도 9월 5일에 레이버데이로 미장 휴일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9월 6일에 패닉셀이 나와서 아까 보셨다시피 마이너스 37%가 뜨면서 7밀리언이라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뭐 물론 아이언큐에서도 구글이 꽤 많은 양을 매도를 했고 뭐 NEA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했지만 전량 매도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연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핵심타를 날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인 체드 리게트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105만 주를 팔아왔는데 자기 자신한테 부여한 스톡 옵션이나 이제 RSU 요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풀리는 주식량 부여하는 주식량을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서 초반에 7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955만 주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계속 팔면서 자기 주식을 조금씩 더 모아서 또 팔고 이러면서 회사에 대해 전망이 좀 어둡지 않나. 그러니까 임원들이 계속 파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리게티 투자는 좀 변동성 크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아르키퀀텀 주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기업인 아르키퀀텀의 주가가 뭐 이제 전반적으로 주봉으로 보면 얘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41불에서 7.88불로 80%가량 떨어진 거 뭐 리게티나 아이온큐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일봉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에 평균 거래량을 훨씬 초과하는 거의 8밀리언이 터지면서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급등하는 기업을 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국 본사 이기 때문에 실적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기 실적이 있었는데 매출은 좀 큰 편이에요. 뭐 리게티나 아이온큐가 한 4에서 5밀리언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 한 두세 배 정도 되죠. 12밀리언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성 자산은 82밀리언밖에 없는데, 이제 이쪽의 CEO는 흑자 전환까지 충분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특이 뉴스로는 그 급등했던 9월 12일에 H.C. 웨인라이트라고 하는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기리는 24차 연례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CEO인 데이빗 윌리엄스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한 15분 분량으로 했는데 제가 쭉 다 시청을 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뭐 17년 1월에 설립했고 임직원 규모는 170명 수준이고 혁신적인 뭐 양자내성 대칭키를 가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판매하고 있어서 기존 암호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한다. 뭐 이 정도 내용인데 특별한 발표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을 끼쳤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장이 거의 끝날 때쯤에 열렸기 때문에 장 초반에 급등한 거랑은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죠. 자, 근데 좀 제 눈에 띄었던 게 관련 기사 중에 아르키퀀텀의 쇼트 인트레스트가 뭐냐면은 총 숏을 치고 아직 갚지 않은 수량을 얘기합니다. 아르키퀀텀의 쇼트 인트레스트가 보시면 7월에 비해서 9월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게 감소한다는 거는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공매도가 적어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날에 특정 세력이 이제 숏을 친 세력을 공격을 해서 강제로 숏 스퀴즈를 만든 건 아닌가, 또는 새로운 세력이 매집을 강력하게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든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리게티 쪽은 왜 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나온 뉴스가 없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 추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게 뭐 주가가 비싸다 싸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 의견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게티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내부자 매도 바잉은 거의 없었죠. 이랬기 때문에 투자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손잡고 합병을 했던 스펙 상장사가 털고 나갔기 때문에, 전략 매도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조심을 끼쳐야 한다. 그리고 왜 임원들이 계속 파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르키퀀텀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급등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위험은 원래 모르는 데서 온다 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 추측은 세력이 숏스퀴즈를 냈거나 또는 새로운 세력이 대량 매수를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저 역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변동성이 크다고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샀는데 그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모르는 거를 산다는 거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을 보고 투자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그 종목에 대해 아주 꿰뚫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일시적이고 중대하지 않은 이유로 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리게티, 아르키퀀텀 둘 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만 보고 들어가시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리게티 급락 그리고 아르키퀀텀 급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은 참고만 할 거지 이걸 보고 바로 뛰어들어서 투자하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